성심과 함께하는 철학 산책.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제22장. 샤루나다는 어깨를 으쓱했다. 운명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누구나 노예가 될 수 있는 법이란다. 내가 노예가 된 건 도박과 술 때문이었어. 나는 내 형의 경솔한 행동 때문에 그런 재앙을 겪었지. 어느 날 형이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면서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친구를 죽였단다. 아버지는 형이 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했지. 그래서 나를 살해된 친구의 부인에게 담보로 맡겼지. 아버지는 돈을 마련해서 나를 찾아올 생각이었어. 그런데 아버지가 돈을 구하지 못하자 그 여자는 나를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지. 저런, 그건 너무 부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자유인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하던 이야기를 마치고 그 이야기도 해주마. 우리가 노예의 모습으로 지나가자 농부들은 우리를 놀렸어. 한 명이 누더기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이면서 소리쳤지. 왕의 귀빈들이여, 바빌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왕이 성벽에서 잔치를 열고 당신들을 기다립니다. 진흙 벽돌과 양파 스프 파티를 즐기세요. 농부들은 배꼽을 잡으며 웃어댔어. 해적이 버럭 화를 내며 농부들에게 욕을 퍼부었지. 나는 해적에게 물었어. 왕이 성벽에서 우리를 기다린다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벽에서 등골이 휘도록 벽돌을 나른다는 뜻이지. 자네 허리가 휘기 전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를 건드리진 못할 거야. 내가 먼저 죽여버릴 테니까. 그때 메기도가 언성을 높여 말했어. 열심히 일하는 노예를 때려 죽인다고? 말도 안 돼. 착하고 열심히 일하는 노예는 주인이 잘 대해준다고. 그러자 양도둑 자바도가 말했어. 세상에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나? 저기 농부들을 봐봐. 얼마나 똑똑해. 대충대충 일하는 척 하잖아. 메기도가 맞받아 쳤어. 자네가 하루에 가로 세로 100m 크기의 밭을 갈면 열심히 일한 거야. 주인도 그걸 알아준다고. 하지만 절반만 밭을 갈면 게으름을 피운 거지. 나는 게으름을 피우면서 일을 회피하진 않아. 나는 일하는 걸 좋아하거든. 일은 내가 아는 가장 좋은 친구지. 일은 나에게 농장, 소, 곡식을 안겨주었지. 자바도가 코 숨치며 말했어. 그래서 그것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 열심히 일할 필요 없어. 적당히 요령껏 일하는 게 최고라고. 성벽에 끌려가 벽돌을 쌓게 되면 내가 보여주지. 어떻게 요령을 피우면서 일하는지 말일세. 자네는 허리가 휘도록 벽돌이나 나르라고. 그날 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잠이 들었지만 나는 무서워서 잠을 이루지도 못했어. 마침 근처에서 불침번을 서고 있던 고도소라는 자와 눈이 마주쳤네. 그는 아랍인으로 성격이 거친 사람이었어. 만약 누군가가 그의 지갑을 훔친다면
그 사람을 죽여버릴 정도였지. 나는 그가 두려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었어. 말해 주십시오. 바빌론에 도착하면 저는 성벽 쌓는 곳으로 팔려갑니까? 고도소가 되물었다. 그게 왜 궁금하지? 나는 간곡하게 말했어. 저는 젊어요. 죽고 싶지 않다고요. 성벽을 쌓다가 채찍에 맞아 죽고 싶진 않습니다. 좋은 주인을 만날 방법이 없겠습니까? 자네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니 내가 하나 알려주지. 바빌론에 도착하면 자네들은 노예 시장으로 갈 거야. 내 말을 잘 들어. 노예를 사려는 사람이 오면 자네가 얼마나 성실한 일꾼인지 보여주어야 하네. 그러니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해야 해. 그들이 자네를 사게 만들어야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네는 다음 날부터 벽돌을 날라야 할 거야. 아마 죽고 싶단 생각이 들 걸세. 이렇게 말하고 고도소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 나는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는 모래에 누워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지. 메기도는 일이 가장 좋은 친구라고 했는데 나도 일을 좋은 친구로 만들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한 끝에 결심했네. 성벽을 쌓는 일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뭐든 죽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 먹었어. 이게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지. 늦은 오후 우리는 바빌론 성벽 앞에 도착했네. 개미떼처럼 많은 사람이 가파른 언덕을 오르며 일하는 모습이 보였어. 어떤 사람은 성벽 주위로 도랑을 파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있었지. 대부분은 커다란 바구니에 벽돌을 담아 나르고 있었어. 고대 바빌론의 유명한 작품들, 성벽, 사원, 공중정원, 운하 등은 노예의 노동력으로 만들었어. 노예 대부분은 전쟁 포로였지. 그러니 얼마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겠어. 노예 중에는 바빌론 시민도 많았어. 범죄를 저지르거나 빚을 져서 팔려온 사람들이지. 바빌론 사람들은 돈을 빌릴 때 자신, 아내 또는 아이들을 담보로 잡히는 경우가 많았거든.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담보로 잡힌 사람은 노예로 팔리고 말지. 성벽 노예 감독관은 대열에서 뒤처지는 사람에게 욕을 퍼부으며 채찍을 휘둘렀어. 무거운 바구니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도 많았지. 채찍을 휘둘러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길 옆으로 치워놓았어. 그렇게 고통 속에 신음하며 죽어간 사람이 많았지. 나는 그 광경을 보고 몸서리를 쳤어. 이게 바로 내 운명이었어. 노예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다면 말이야. 고도소에게 들은 그대로였어. 우리는 성 안에 들어와 노예 수용소에 갇혔고 다음날 아침 노예 시장으로 끌려갔어. 모두 겁에 질려 꼼짝도 할 수 없었지. 하지만 노예 상인이 채찍질을 하자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 노예를 사러 모인 사람들은 우리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이것저것 물어보았네.
메기도와 나는 정성껏 대답했지. 여기서 팔리지 않으면 성벽으로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해야 하니까 말이야. 해적은 순순히 말을 듣지 않고 저항했지. 그러자 노예 상인은 근위대 병사를 데려와 해적에게 족쇄를 채웠어. 해적이 계속 저항하자 가혹하게 두들겨 패서 끌고 가버렸지. 끌려가는 해적이 안쓰러웠네. 메기도는 우리가 곧 헤어질 것 같다고 느낀 것 같았어. 그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게 조언해 주었지. 어떤 사람들은 일을 싫어하네. 일을 원수처럼 생각하지. 하지만 일을 친구처럼 대하고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을 걸세. 일이 힘들어도 개의치 말게. 자네가 최고의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대들보가 무거워도 나를 수 있지 않나. 석회를 반죽하려고 멀리까지 가서라도 물을 길어와야 하지 않겠나. 자네, 나와 약속하게. 주인을 만나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게. 주인이 자네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개의치 말아야 하네.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면 자네에게 도움이 될 걸세. 누군가는 그것을 알아준다네. 언젠가 반드시 보답받는 법이야. 메기도가 말을 멈췄어. 건장하게 생긴 농부가 다가와서 우리를 유심히 살펴보았거든. 메기도는 농부에게 어떤 농작물을 키우는지 묻고 그 농작물에 대해 설명했지. 농부는 메기도가 몸값 이상을 한다고 판단한 것 같았어. 농부는 노예 상인과 흥정을 하고 지갑을 꺼내 값을 치렀네. 그렇게 메기도는 농부를 따라 사라졌지. 오전 동안 몇몇 사람이 더 팔렸지. 점심때쯤 고도소가 내게 오더니 귀뜸했네. 노예 상인이 장사가 신통치 않아 지겨워한다고 알려줬어. 해가 지면 남은 사람들을 왕의 노예로 넘겨버린다고 하더군. 절망적인 상황이었지. 그때 선량해 보이는 뚱뚱한 사람이 와서 빵을 구울 줄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지. 나는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네. 나는 그에게 다가가서 말했어. 주인님처럼 유능한 제빵사에게 실력도 없는 제빵사가 왜 필요합니까? 저처럼 의욕 넘치는 젊은이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편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저는 젊고 건강하고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주인님을 위해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그는 내 열정과 의지에 감명을 받았는지 노예 상인과 흥정을 시작했네. 내게 아무 관심도 없었던 노예 상인은 갑자기 내 능력, 건강, 성격을 칭찬하기 시작했지. 나는 도살장에 팔려가는 살찐 황소가 된 기분이었어. 마침내 거래는 성사되었어. 나는 주인을 따라갔네. 바빌론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일세.